안녕하세요. 이승일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4대 프로세스 중에서 벌써 4대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까먹으셨다고요? 짚어드릴게요. 컨텐트, 비주얼, 딜리버리, 발표자 이미지 4가지였죠. 다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시각 효과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션 그래픽, 화면 전환 효과를 활용한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관련된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토리텔링으로 공감대 형성하기. 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청중과 또는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팔아야 되는, 우리가 마케팅해야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언제나 업계의 넘버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위치가 넘버2일 수도 있고 넘버3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어필할 것인가? 스펙으로 딸린다면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죠. 좌뇌와 우뇌의 역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좌뇌는 그냥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적이고 순차적이고 그런 좀 계산적인 그런 이제 사고를 하는 부분이 좌뇌인데요. 우리가 주로 비즈니스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다 좌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좀 굉장히 어색한, 잘 표현하기 힘들고 또는 그동안 표현을 잘 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은 바로 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좀 더 감성적인 사고를 하는 우뇌에 어필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성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베네핏. 저는 가장 커다란 베네핏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자동차는 없어도 운전면허는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과 서비스겠죠. 네. 근데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가입하게 된 상품들은 주로 어떤 상품일까요? 아마도 우리 사촌 오빠가 파는 또는 우리 이모가 파는 또는 우리 동창이 파는 그런 보험 상품들을 가입하게 됩니다. 몇만 원 더 비쌀지라도 그런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는 이 비논리적인 행동 방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공감하는 우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요, 청중과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감성의 메시지. 물론 장사하는데 좀 많이 좀 먹히죠. 1대1로 B2C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잘 먹히는데요. 많은 분들이 B2B 비즈니스에서 감성의 메시지를 쓰는데 많은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 유치에서도 감성적인 메시지가 잘 먹힐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총 3번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던 그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이야기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2010년도의 숫자들이 있죠. 바로 평창과 캐나다의 밴쿠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가 1차 투표에서 얻었던 득표수입니다. 저 당시에 평창이 어떻게 51표라고 하는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평창은 말이죠. 평창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유치 후보 도시였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위한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인지도 제로, 또 인프라 제로였던 평창이 어떻게 51표라고 하는 놀라운 득표를 얻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같이 준비된 비디오를 보시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20th century was fraught with clashes of ideology. 분단으로 가족을 잃은 한 할머니의 영상 편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지 땅이 훅 뛰는지 정말 몰라갔던 거죠, 내 정신이.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로 그냥 정말 50년 동안 살았어요. 통상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던 기존의 프레젠테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이른바 감성 전략이었다. 네, 같이 보셨죠?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지도로 내세울 수 없었던 평창의 이미지를 북한의 아들을 두고 월남하신 90세 이영희 할머니의 어떤 애끓는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창에서 평화의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끌어내서 많은 IOC 위원들의 감동을 자아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스토리텔링, 감선 전략을 통해서 평창이 51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득표를 했었던 거죠. 당시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었던 밴쿠버는 어땠을까요? 아마 천당과 지옥을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메가 이벤트에서도 감성의 메시지가 IOC 위원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 우리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3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토리 마이닝, 스토리 메이킹,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좋은 소재를 발굴해내야겠죠. 우리 회사 안에서 연구개발진들이 우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수많은 밤과 낮의 이야기,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한번 다 끄집어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회사의 마케터들이 또는 고객 담당하는 고객 만족 부서의 직원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 좋은 건 사실 고객의 이야기죠.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만나기 전에 고객의 삶과 만난 후에 고객의 삶, 그 변화된 것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필하는데 아주 좋은 소재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스토리 메이킹. 그렇게 발굴된 이야기를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전략에 맞추어서 잘 가공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이야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스토리 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은 이와 같이 구성된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또는 광고, 홍보 이런 자료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만들기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은 스토리텔링 하면 난 작가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만드나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스토리 메이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토리 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잘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좋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이창동 감독님이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굉장히 놀라운 동계올림픽 도전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비즈니스와 잘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스토리 마이닝 해보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숫자를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숫자로 스토리를 브랜딩하라. 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숫자를 통한 메시지를 접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시는 숫자, 싫어하시는 숫자 이런 취향도 있을 거예요. 숫자는 비단 어떤 물건을 세고 돈을 세는 그런 수리적인 도구일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문화적인 또 이야기적인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있었던 광고 캠페인 중에 현대기아차, 현대차의 PR 광고인데요. 숫자를 통해서 자사의 역사, 자사의 미래 비전, 그리고 또 자사의 기업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죠. 아마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도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서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창업된 지 몇 년 되었을까요? 또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만든 히트 상품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이런 숫자들을 한번 끄집어내세요. 숫자로 보는 땡땡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떤 기업을 표현하고 상품을 표현하고 하는 숫자 이외에도요. 프레젠테이션 메시지에도 숫자를 강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면 제 결혼기념일이 5월 5일이겠습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은요, 좋아하는 숫자 7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5라고 하는 숫자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음양오행 사상이 굉장히 좀 깊고요. 우리가 사는 생활상에 오행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일장이라든지요, 뭐 오장육부라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독수리 오용제? 그거는 뭐 오행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런 오자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신 이참 사장님께서 5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재치 있게 활용하신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기관장의 취임사 누가 주목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임 사장이 오신다든지 할 때 별로 사장님의 취임사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참 사장님은 독일 출신으로서 최초의 그 외국인 출신, 물론 이제 귀화하셨지만 그 한국의 어떤 정부 기관장으로 되시는 취임사에서 한국의 관광산업이 잘 되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떨림, 끌림, 어울림, 그리고 울림과 몸부림이다. 그래서 이것을 참표오림이라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재치 있는 취임사가 기자분들 보시기에도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에 실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장과는 달리 취임사 내용이 상당히 많은 언론에 이렇게 뿌려졌던, 그러니까 그 언론을 탔던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청중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만 사실 그 프레젠테이션 끝난 이후에 청중이 기억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와 같이 숫자를 활용한 메시지 브랜딩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타이틀에다가요. 이런 것만 붙이면 돼요. 몇 대, 몇 가지, 빅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말이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3가지 비밀 이런 식으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비밀 이게 아니라 몇 가지 비밀 우리 회사가 세계 진출을 해야 되는 3대 이유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테마파크 가면은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실속 있는 분들은 내가 딱 타고 싶은 것만 몇 개 타겠다.
할 때 사는 티켓 이름이 뭐죠? 빅5 또는 뭐 빅3 이런 거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프레젠테이션 메시지도 좀 더 숫자를 활용해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청중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브랜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 이외에도 하나 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맥킨지 스타일의 압축기법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에다가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결합하는 거죠. 얼마 전 금호타이어에서는 자사의 제품의 컨셉트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에 있어서 타이어는 더 이상 그냥 하나의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의 제품 컨셉트가 드레스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드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디자인, 자동차의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이런 환경 규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친환경성을 부여하고 또 고객들과 서로 소통하는 SNS,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세이빙, 이러한 컨셉트를 모은 것이 바로 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메시지를 좀 더 청중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기 위한 그런 브랜딩 기법, 숫자를 활용하는 기법, 또 이와 같은 맥킨지 기법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텐츠 구성에 대한 테크닉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은 디자인, 비주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타이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애니메이션은 선택, 화면 전환은 필수. 네. 아무래도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면 속에 펼쳐지는 애니메이션 효과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좀 팬시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파워포인트 장표를 만들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종종 즐겨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애니메이션을 신중하게 골라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남발하게 되면은요, 메시지의 어디가 주안점인지를 청중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화려하거나 복잡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에 있어서 개체 애니메이션 효과는 최소화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반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화면 전환 효과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뭐 파워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애플 키노트라든지 또 프레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툴에 관심 있는 유저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뭐 과거에는 물론 키노트라고 하는 툴을 좋아했긴 했지만 이제는 파워포인트에도 3차원 화면 전환 효과들이 생겨나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는 키노트 부럽지 않게 우리도 일반 비즈니스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에서 했던 행사 때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쭉 대관람차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죠. 관람차라고 하는 이름의 화면 전환 효과이고요. 요거 괜찮죠. 회전 또는 상자라고 하는 이름의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이건 뭔가 짜잔 등장할 때 써먹기 좋은, 강조할 때 써먹기 좋은 효과인 것 같고요. 요것도 화면 전환 효과 한번 적용했을 뿐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네, 이것 역시 좀 감성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때 활용하기 좋은 파장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굉장히 느낌이 화려하죠? 요거는 소용돌이 효과인데요. 결론 부분 도출하실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전환할 때 이용하는 걸로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요것도 괜찮죠. 뭔가 확 변화되는 느낌을 청중에게 어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날기라고 하는 효과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다양한 효과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3차원 효과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애플 키노트나 뭐 프레치 못지않은 그런 화면 전환 효과를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2차원 화면 전환 효과 역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2차원 화면 전환 효과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매 장마다 이렇게 3차원만 많이 적용하시면 그 역시 비즈니스엔 좀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효과가 되기 때문이죠. 2차원과 3차원 효과를 잘 좀 효과적으로 안배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이죠.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는 최소화하세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에만 한두 개 정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 효과는요. 장표와 장표의 메시지를 연결해주는 또는 전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화면 전환 효과는 놓치지 마시고요.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메시지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의 시각 효과가 굉장히 세련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 구성 기법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기법과 브랜딩 기법 말씀드렸고요. 또 시각적인 효과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션 그래픽에 있어서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